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손흥민 헌정식은 눈물과 끊이지 않는 박수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수만 명의 관중은 따뜻해진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상에서는 토트넘의 현재 등번호 10번 제임스 매디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 사진 한 장으로 인해 또 다른 폭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전방 십자인대 ACL 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으로 목발을 짚고 행사에 참석한 매디슨은 VIP 구역에서 뛰어노는 두 아들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팬들을 들끓게 만든 건 아이들의 귀여움이 아니라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토트넘의 전통적인 흰색이 아니었습니다. 두 소녀는 등 뒤에 선7이 선명하게 박힌 로스앤젤레스 FC 특유의 블랙 앤 골드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즉시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순수한 응원이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토트넘 홈구장에서 눈치 없는 행동이라는 예민한 반응도 있었습니다. 행사 직후 스카이 스포츠와의 독점 인터뷰에서 기자가 이 사진과 미래에 대해 직설적으로 질문하자 매디슨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동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더 나아가 가까운 미래의 이적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 수도 있는 충격적인 재회 계획을 암시했습니다. 소니 삼촌. 유니폼 색깔보다 중요하다. 매디슨은 사진의 의미를 해독하며 소속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는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 있어 손흥민과의 관계는 유니폼 색깔의 경계를 초월한다고 확언했습니다. 사람들이 묻더군요. 왜 스퍼스 홈구장에서 아이들에게 LAAFC 유니폼을 입혔냐고. 반항의 메시지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매디슨이 깁스한 다리를 내려다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제 아이들에게 손흥민은 토트넘 선수도 LAFC 선수도 아닙니다. 그저 지난 2년 동안 경기 후 터널에서 항상 사탕을 사주고 안아주고 놀아주던 착한 소니 삼촌일 뿐입니다. 소니 형이 미국으로 갔을 때 아이들은 이적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빠, 왜 소니 삼촌 우리 집에 안 와? 소니 삼촌 새 옷은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직접 LAFC 유니폼을 주문해야 했습니다. 오늘 소니 삼촌을 다시 만난다고 하니 아이들이 무조건 그 옷을 입겠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제 가족에게 소니 형이 가는 곳이 곧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입니다. 계약에 따라 유니폼 색깔은 바뀔 수 있어도 가족 같은 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심층 분석, 부상의 어둠 속 버팀목. 매디슨이 커리어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대해 털어놓자 이야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ACL 부상은 모든 선수에게 악몽입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시즌 전체를 날려버린다는 정신적 고문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손흥민은 등대처럼 나타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8월에 인대가 끊어졌습니다. 의사는 2025-26 시즌은 끝났다고 했죠. 지옥이었습니다. 매디슨이 목이 맨 채 고백했습니다. 집에 앉아 TV로 동료들이 뛰는 걸 보면서 제가 쓸모없고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벼운 우울증까지 왔었죠. 하지만 저에게 가장 전화를 많이 한 사람은 심리치료사도 에이전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소니 형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로스앤젤레스에 있고 시차가 8시간이나 나는데도 형은 매일 페이스타임을 걸어왔습니다. 매디슨은 디테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날은 형이 MLS 경기를 막 끝내고 땀이 범벅인 채로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매더스, 무릎은 좀 어때? 오늘 재활치료 아팠지? 힘내라. 너는 더 강해져서 돌아올 거야. 형은 재활 운동 영상을 보내주고 미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소개해 줬습니다. 손흥민은 제가 이 암흑기를 버티게 해준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정신적 치료제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팔에 토트넘 완장을 차고 있지 않지만 제 인생의 영원한 주장입니다. 충격적인 폭로,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재회 계획 그리고 마침내 폭발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그라운드 복귀 계획에 대해 묻자 매디슨은 눈동자를 흔들며 말을 더듬더니 반쯤 농담 섞인
그러나 미디어를 뒤집어 놓기에 충분한 폭탄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기자님은 제가 언제 토트넘 경기에 복귀하냐고 물으셨죠. 솔직히 먼 미래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메디슨이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겐 타오르는 갈망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무대 뒤에서 쏘니 형에게도 말했죠. 제가 말했습니다. 형, 내가 다 나을 때까지 기다려줘. 다리가 아직 아프지만 내가 복귀해서 기록할 첫 번째 어시스트는 형을 위한 패스가 되고 싶어. 기자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LAFC에 있고 당신은 토트넘에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어시스트를 합니까? 메디슨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형이 없는 토트넘이 더 이상 제가 완벽하게 행복한 곳이 아니라면 LAFC라고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듣자 하니 로스앤젤레스의 따뜻한 햇살이 무릎 재활에 아주 좋고 의료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 저의 캡틴이 있다는 겁니다. LAFC. 이적이라? 절대 안 된다는 법은 없죠. 메디슨의 발언은 즉시 이적 시장과 팬 커뮤니티에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이적 시장 전문가의 반응. 이적 시장의 권위자 파브리지오 로마노는 즉시 트윗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이 MLS행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메디슨과 스퍼스의 계약은 2년 남았지만 손흥민이라는 엑스팩터 변수가 너무 강력합니다. LAFC는 지루나 요리스 영입 때처럼 이 블록버스터를 성사시키기 위해 재정적 능력이 충분합니다. 메디슨이 손흥민과 재결합한다면 MLS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듀오가 탄생할 것입니다. EPL 전설의 반응. 전 토트넘 선수 제이미 레드냅은 스카이 스포츠에서 논평했습니다. 메디슨은 감정적인 선수입니다. 그는 사랑받길 원하고 의지할 곳이 필요합니다. 현재 토트넘에는 손흥민이 했던 큰 형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습니다. 메디슨이 미국으로 간다면 프리미어리그에는 큰 손실이겠지만 우정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개인적인 신용만으로 LA의 드림팀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 미국에서 메디슨 플러스 손흥민. 그냥 쟤네한테 우승컵 줘라. 소니는 단장이 될 필요도 없다. 그냥 그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스타들을 다 빨아들인다. 인격의 자석. 돈이 아니라 형제. 마지막으로 메디슨은 손흥민의 매력이 돈이나 명예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인격에서 나온다는 것을 강조하며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아직 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이 진짜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메디슨이 인정했습니다. 손흥민에게는 기묘한 힘이 있습니다. 마치 인격의 자석 같아요. 형은 꼬드길 필요도 없고 할리우드의 저택이나 주급 이야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의 진심, 따뜻한 관심, 그리고 황금 같은 인격이 이미 돈은 벌 만큼 번 우리 같은 선수들도 지구 끝까지 그를 따라가고 싶게 만듭니다. 만약 언젠가 제가 미국에 간다면 은퇴하러 가거나 영화 찍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 형제, 제 캡틴 옆에서 다시 한번 축구를 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축구는 나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사람, 나를 지키기 위해 13km를 뛰어주는 사람과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다우니까요. LAFC 유니폼을 입은 두 아들의 사진은 단순한 귀여운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 효과가 이끄는 스타들의 대이동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은 황금 만능주의 축구 시대에도 형제애와 정신적 유대감이 한 선수의 커리어 전체를 바꿀 만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됨을 증명했습니다. 헌정식은 끝났지만 약속으로 가득 찬 새로운 챕터가 열렸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설로서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스카우터로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차가운 계약서가 아니라 따뜻한 페이스타임 통화와 진정한 축구 가족에 대한 약속으로 로스앤젤레스에 제국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메디슨은 아마도 그 제국의 첫 번째 벽돌이 될 것입니다. 축구의 세계는 냉혹할 수 있지만 그들 사이의 형제애는 참으로 따뜻하고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진실하고 소중한 관계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챙기십시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